방패 없는 교사들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한 어린이집 교사 남편이 올린 국민청원이 또 한 번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학부모에게 대변이 묻은, 그러니까 이제 똥기저귀로 얼굴을 맞았다는 사건. 이 교사 남편이 청원글에서 이제 교사도 방어할 수 있는 방패를 제도화해달라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 이제 사건 현장의 사진들도 이제 공개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자, 경찰에도 사건이 접수가 돼 있는데 먼저 서 변호사님, 자, 아동 학대로 신고를 당한 이 어린이집 교사가 학부모를 찾아갔다가 대변에 묻은 기저귀로 맞았다. 네. 이런 사건인 거죠, 네, 지금? 맞아요. 네. 그 사건의 발달은 이제 어린이집에서 이제 이 가해 학부모, 그러니까 때린 예. 학부모의 아이 목 부분에 상처가 생기면서부터 좀 마찰이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네. 학부모는 이게 교사의 학대로 인한 상처다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예. 또 어린이집에서는 이건 다른 원화와 다투다가 생긴 거다.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에 이 목에 상처가 생긴 아이가 입원을 하게 되는데요. 예. 입원을 해서 이 선생님이 어떤지 또 뭐 사과를 하기 위해서 찾아갔다가 예. 이제 좀 이 어머니가 좀 화를 삭히지 못하고 예. 이렇게 그 대변이 묻은 그러니까 예. 똥기저귀죠. 그거를 이제 얼굴로 예. 던진 것 같습니다. 예. 아마 그래서 뭐 뺨에 묻어 있었다 이런 얘기도 지금 교사의 남편이 하고 있는데 직후에 이제 사진을 예. 찍었다고 하니까요. 지금 네. 해당 사진입니다. 그래서 그 사건 직후에 교사도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학부모를 폭행 혐의로 신고를 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경찰에 학부모도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를 했고, 그다음에 지금 어린이집 교사도 이 폭행 사건 이후에 경찰에 또 신고를 한 그런 상황인데, 글쎄요, 이게 우리가 지금 이 사건을 보면 통념적으로는 굉장히 이제 비난받을 수 있는 그런 사건이긴 한데, 이 기저귀가 뭐 그렇게 딱딱하거나 그런 어떤 흉기 그런 재질은 아니잖아요. 네. 이게 폭행 혐의가 이게 성립이 됩니까? 폭행은 반드시 되는 사건이에요. 아, 그래요? 예, 폭행은 될 텐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예. 만약에 교사가 이걸 특수폭행, 그러니까 예. 위험한 물건이라고 주장을 해볼 만할 것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위험한 물건이라는 건 흉기와 좀 다른 판단을 하는데요. 네. 흉기보다 더 넓게 판단을 해요. 예. 그러니까 살상용으로 굳이 만들어지지 않았더라도 예. 사용 방법이 상당히 위험하고 부적절하게. 그리고 상대방 입장에서 이거 되게 위험하다. 나의 신체에 어떤 큰 위험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 물건 같은 경우는 위험한 물건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런 진짜 이 똥기저귀라는 게 내 얼굴에 묻었을 때 피부에도 묻고 뭐 위생적인 예, 측면에서. 그리고 또 입에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고 예.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한다면 네. 사실은 좀 이걸 특수폭행으로 볼 만한 소지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그냥 뺨을 때리거나 다른 물건을 뭐 몸을 향해 던지거나 이런 거랑은 좀 차원이 다른 부분이 도구를 있거든요. 사용하긴 했기 예.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쟁점이 될 여지도 전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아동 학대가 실제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 부분도 쟁점이 될 걸로 보여요. 일단 경찰에 학부모도 신고를 한 상황인데 아직 사실관계는 명확치 않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이 해당 학부모의 이제 인터뷰 기사도 보도가 됐습니다. 일단 내가 뭐 화를 삭히지 못하고 이렇게 한 부분은 잘못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지겠다. 하지만 아동 학대는 분명히 있었다. 이런 주장이에요. 박사님, 그 쟁점이 어떤 부분들입니까, 지금? 그래서 이제 학부모와 이제 교사가 이제 배치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예. 이제 그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네. 국민신문고의 내용을 보면 일단 아동학대는 무고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학부모는 크게 이제 신체학대와 방임을 주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게 아까 이제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목 부위를 꼬집은 상처 부위가 다른 이제 같은 이제 아이가 아니라 이 교사에 의해서 이제 꼬집힘을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네. 그 이전에도 아이가 이제 멍이 들어온 적이 있었는데 예. 이제 해당 어린이집 원장에 의하면 그 부분도 선생님이 한 것으로 이제 의심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이 신체 학대 부분이 있고
또 다른 경우는 이제 어린이집 낮잠 시간에 낮잠. 이제 아이가 놀이방에서 또래 아이들과 자지 않고 예. 이제 깜깜한 방에서 잤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혼자 잤다는 네네. 거다. 예. 어두운 방에 혼자 자서 이제 그 학부모가 이걸 어린이집에서 이제 확인을 했더니 처음에는 이제 그런 적이 없다라고 부인을 하다가 이제 CCTV를 확인해 보겠다고 했더니 그때서야 아이가 원해서 그랬다라는 라고 식으로 예.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이제 그러면 결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이가 원했다고 하더라도 이제 또래 아이들이랑 같이 자는 곳이 아니라 다른 곳에 이제 혼자 이제 재웠고 그 아이가 그것을 이제 무서웠다라고 예.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방임에 해당되는지 이 부분도 있고요. 예. 또 그 이전에는 어린이집에서 이제 오전 산책을 한 이후에 현관문이 이제 닫히는 바람에 예. 아이 혼자서 밖에서 몇 분간 이제 방치된 예. 상태였고 그걸 이웃 주민이 발견한 일이 있었다. 예. 처음에는 실수라고 사과를 해서 넘어갔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과거에 이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아마도 이 목 부위의 상처 부위도 아마 이 학부모가 좀 의심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학부모의 주장에 따르면 아동학대가 맞다. 하지만 기저귀 던진 건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 이 부분도 경찰에서 이제 실제 아동학대가 있었는지 여부도 이제 가려질 걸로 보이는데 아무튼 그래도 이 대변이 묻은 기저귀로 얼굴을 맞는 상황만을 놓고 보면 글쎄요. 해당 교사의 정신적인 충격은 상당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흔하게 겪을 수 있는 일들은 아니기 때문에 예. 이 교사는 실질적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 현재는 어린이집도 이제 뭐 출근하거나 퇴사를 한 상태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예. 이런 경험을 한 상태에서는 아마도 이 일을 업무 수행을 제대로 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네. 이 업무에 대한 만족도가 이 교사의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을 좀 중재시키는 요인이 될 수가 있는데 예. 이런 일을 경험하면서 자존감이나 업무에 대한 자긍심 이런 것도 굉장히 떨어졌을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건은 지금 워낙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기 때문에 경찰의 이 수사 결과, 조사 결과 좀 지켜봐야 될 네. 부분이 좀 있어 네. 보이기도 합니다. 네, 일단 학대인지가 판단이 되어야 예. 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폭행 여부는 사실은 이거는 부인하기 어려운 뭐 거죠. 예. 이거는 일단 본인이 이제 너무 열이 나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뭐 얘기를 했으니까 네. 뭐 사실관계는 명확하니까요. 알겠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지켜보고 그런데 이제 여기도 지금 아동학대 이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권 침해 논란이 불거지면서 아동학대 신고 때문에 교사들이 굉장히 압박을 많이 받는구나. 우리가 이건 알았는데 취재를 더 해보니까 학부모들이 학교 폭력으로도 교사를 신고하는 상황이더라. 그러니까 교사가 학생에게 학교 폭력을 했다. 이런 건데 지난주 사망한 대전 초등교사 사건도 학교 폭력 신고가 네. 있었고 그다음에 왕의 DNA 사무관 사건 기억나잖아요. 그때도 이 학폭 신고가 있었다는 건데 JTBC 보도 내용을 잠깐만 다시 보고 오겠습니다. 지난 2019년 12월 대전의 A교사가 근무하던 학교에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피해자는 학생인데 가해자는 다름 아닌 1학년 담임교사 A씨로 돼 있었습니다. 교사가 다수 아이들 앞에서 혼을 내거나 교장실로 손을 잡고 들어가면서 주변 아이들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줬다는 이유로 학부모가 A교사를 신고한 겁니다. 지난해 10월 교육부 사무관은 경찰 등에 아동학대로 교사 A씨를 신고했습니다. 자신의 아이를 왕의 DNA라 표현하며 담임교사에게 편지를 보냈던 사무관입니다. 끝이 아니었습니다. 교사는 학교폭력 가해자로도 지목됐습니다. A씨는 아동학대 신고에 이어 학교폭력 신고까지 지속적으로 처벌 요구가 들어왔다고 말했습니다. 자, 이렇게 학교폭력 신고가 들어와서 실제로 학폭위도 열렸더라고요. 네. 근데 서 변호사님, 이 학폭위는 학생들 사이 학교폭력 다루는 거 아니었어요? 이게 교사도 가해자로 학폭위가 열릴 수가 있습니까? 일단 이 법률의 허점이기도 아, 했었는데요. 그래요? 사실 가해자가 누군지는 이 법률에서 딱히 규정하고 있지는 않아요. 아. 그냥 학교 내외에서 학생에 대해서 일어나는 폭력을 이제 학교 폭력의 범위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예. 실제로 이 사건만 그런 게 아니라 현장에서 보면 선생님을 아동학대로 신고하고 학교 폭력까지 신고하는 사례가 상당히 세트처럼 아. 많이 있어 왔어요.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피해 학생 부모가 강력하게 학교에 학교 폭력 대책 심의위원회 열어달라라고 예. 하면은 이거를 무시할 수 있는 교장은 현실적으로 없고요. 예. 일단 다 엽니다. 일단 아. 여는데 열어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이 학교 폭력 심의위원회 열리고 나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예.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 그리고 가해 학생에 대한 어떤 선도 조치 같은 것이 내려지거든요. 예. 근데 여기에 처분 대상에
때문에 선생님은 없어요. 아. 그러니까 학교 밖에 있는 성인들에 대해서는 어떤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근거가 없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결국에 회의를 하더라도 그냥 뭐 해당 없음, 뭐 학교 폭력 아닌 뭐 이런 식으로 어차피 끝나는 회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의미 없는 회의를 어쨌든 강력하게 피해자 측이 열어달라 예. 요청을 하면 그냥 여는 거죠. 그러면 그거 자체로 또 교사 입장에서는 심리적인 압박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네요. 그렇죠. 학교 안팎에서 이제 가해자로 몰리는 상황이고 사실 교사 입장에서는 경찰 조사를 받아본 적도 없을 거 아니겠어요. 예. 이런 위원회도 열리고 조사도 받아야 되고 또 이러다 보니까 심리적인 압박은 굉장히 가중될 수가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교사들을 압박하는 도구로 이제 악용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 학대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건 역시도 현실적이잖아요. 예. 다만 우리가 이제 무고한 사람들, 무고한 교사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인데 예. 그런 교사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너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예. 결국 교사는 이제 마련되어 있는 게 교권보호위원회인데 이게 제대로 작동되어 있지도 않고 열리기도 어렵다라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아동 학대로 고소됐을 때 과연 이제 교권보호위원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떤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의문이 있기 때문에 예. 어떤 개인적인 대응이 아니라 뭔가 시스템적으로 뭔가 알겠습니다. 보호하고 대응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뭐 예전처럼 학생들 때리려고 몽둥이를 우리가 주는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방패는 있어야 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